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익숙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보다 라는 얘기를 해볼 겁니다. 서비스 개념 설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늘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뒤집어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니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제 있었던 경험인데요. 제가 어제 아는 분들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좀 우스갯소리 겸해서 도서관에 열람실이 있는데 왜 열람실이 있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냐면, 야,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하냐. 그럼 현실적이지 않다. 아니, 도서관에 열람실이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도서관의 역사 속에서 열람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좀 고민해보고 싶어서 그래. 라고 했더니, 아니, 당연히 열람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열람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열람실이 생겼을까라는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 대부분 선생님들 생각은, 아니, 도서관 하면 당연히 열람실이 전제되고, 열람실과 같이 도서관을 생각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도서관 하면 열람실이 꼭 있어야 하는 건가?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전자도서관을 만든다 그러고 전자도서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 열람실은 뭐지? 도서관 형태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왜 열람실은 굳이 도서관 하면 열람실은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지? 차라리 도서관 그래 열람실이 없을 수도 있겠다 라든가 생각을 하면 차라리 그게 더 옳은 반응 아닐까? 근데 굉장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과 그 형태 또는 그런 행위들을 분석해 보면 왜 그렇지라는 고민이 들지 않을까요? 예전에 꽤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여행하다가 카나다 어딜 여행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한 곳에 보초가 이렇게 잔디 한가운데서 보초를 돌고 있는 장면이 이제 관광 코스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재밌게 와서 다 보고 그 장면을 재밌어 하면서 그 설명이 나온 게 뭐냐면 예전에 영국의 이제 여왕이 이곳을 방문했답니다. 그 카나다의 한 섬인데, 그 방문할 때 이제 명령들이 내려졌겠죠. 이제 보안을 위해서, 여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보초에게 이 자리를 지키라, 여기를 이렇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여왕은 돌아갔고, 그런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군대에서 그것을 지키던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여기를 지키지 했더니 나도 몰라. 이거 시키는 명령이니까 지키는 것이고 명령에 의해서 군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늘 끊임없이 지키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히 군사적 목적이려니 하고 이것이 지금 부대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위, 어떤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돌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여기를 돌고 있지라고 진지하게 물어보기 시작하고 뒤져봤더니 그 당시 여왕이 방문했을 때 여기를 돌라는 명령을 내리고는 그것은 이제 명령으로 내려갔겠죠. 하달되어지고 끝난 다음에 여왕이 돌아간 다음에 그 명령을 거두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는 초병이 돌면서 지키고 있었다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알려지고 이제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살려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끔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본 것 같은데,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왜 하지? 라는 질문을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들도 있고, 예전에 습관이 남아서 행태가 바뀌고, 여러 가지 성격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마 버릇처럼 하는 것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왜 도서관에 열람실이 있지? 뒤집어 봅시다. 도서관에 열람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열람실이라는 것이 갖는 그 기능을 봤을 때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놓고 본다면, 뒤집어 놓고 보면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책을 가져다 놨다라고 놓고 본다면, 도서관에 열람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에 책이 왔겠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목욕탕에 도서관이 있었다는 말이 뒤집어 보면 목욕탕이라는 공간에 책을 가져다 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열람실의 기능이 뭐지가 도서관을 전제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람실은 도서관과 무관하게 설명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책을 가져다가 이용했던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열람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람실이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책을 가져다 놓았다라고 보니까 수천 년 동안 늘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도서관에는 열람실이 있어 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책이 전자책이 되든 뭐가 되든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서관에 오지 못하니까 도서관에서는 책을 이용시키겠다는 목적에서 책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하게 되고, 경우 때서는 디지털 북을 만들어서 이용시키기도 한다면, 열람실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책을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배달해주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전달해주는 역할. 그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디지털로, 택배라는 서비스로 전달이 가능했고, 예전에는 그걸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거꾸로죠. 사람이 모여진 꼴이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거긴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공간에 갖다 보니까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마치 그런 공간이 필연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것이죠. 그 제가 사서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 게 사서가 아니야. 사서는 도서관 이전에 존재했던 인물이고, 사서의 역할은 도서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사서의 역할들은 이 고장 저 고장,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듣고 전달하고 했던 일들이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외울 수 없으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록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왜? 그 당시에는 전부 대부분이 법을 입으로 전달되는 음유시인 같은 역할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에 그것이 도서관이라는 가치를 모아둘 수 있다는 것을, 그 모아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왜? 자기의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럼 사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안에는 그런 서비스와 그런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사서가 주체적으로 도서관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도서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서를 정의해버리기 시작하면 사서는 도서관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고, 도서관이 변함에 따라서 사서의 역할과 기능이 약해지거나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서가 존재한다면 그 사서는 도서관이라는 울타리가 없어도, 또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갖더라도 사서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 하는 것이죠.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봐야 할. 그 비슷한 예시로 초등학교 선생님들 만나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문헌정보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겸연쩍어 하면서 하는 말은, 우리 학교에는 교실이 부족해서 도서관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요즘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옛날 얘기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실이 없어서 도서관을 못 만든 얘기들은 많습니다. 지금도
교실, 공간이 없어서 도서관을 못 만든다고.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공간을 마련해야 비로소 작은 도서관이 생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한번 뒤집어 놓고, 아니, 공간이 없고 하더라도 옛날 선생님들도 교실이 없다고 학생을 못 가르친 건 아니지 않느냐. 아이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실이고, 우리 그 일제시대 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 선각자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어디가 됐든 사람들이 모이면 칠판 놓고 가나다라 해서 글자도 가르치고 했던 걸 놓고 본다면, 공간이 없어서 교실을 못 만들고, 그러니까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처럼, 도서관은 사설한 직책을 한 사설하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지면, 그 사설은 비록 책을 갖고 있는 공간은 없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순서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책장을 사 모으고, 필요하다면 각 반마다 조금씩 책을 넣어놓고 그 학생들이 그 책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공모도 해주고, 저 책살돈 또 컸다면 하다못해 이러이러한 책을 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부모님들한테 그런 알림장도 보내서 책을 사보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하나 사면 같이 빈 교실에 모여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가. 그 행위가 도서관에서 중요한 것이지 공간과 책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그 비슷한 시각에서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갖고 오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완전히 구축되어져서,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하게 되고, 그런 서비스들이 당연히 도서관에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새로 들어온 사서 선생님한테 그것들이 전부 자기에게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 도서관은 그냥 단순히 책임을 갖고 있고, 책임을 빌려주고 반납하고,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한다 그러더라도 아주 대놓고 물어보면, 그럼 당신이 문화 프로그램에서 강사를 하느냐,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느냐, 를 만들어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서 선생님은 자기가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뭘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인문학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도서관에 그런 거 한다 그러면 굳이 사서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있거나 사서 선생님 해야 할 일이 뭐지? 그래서 결국은 행정 업무가 남죠. 행정 업무도 우리 그 주민 그 센터 같은 데를 좀 놓고, 그 역시 서비스입니다. 행정 업무는 우리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죠. 그분들이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서비스가 혼자가 아니라 분업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위에 정부서부터 말단 조직까지 분업화되어서 업무 처리가 잘 되도록, 원활히 돌아가도록, 빈틈이 없게 돌도록 그걸 관리하고 있고 서로 견제하고 도로게끔 만들었는데, 도서관 사서도 그렇게 만들면, 그럼 도서관 사서를 그렇게 만들면 뭐 교육 들어오고, 사서를 굳이 전문직이라 하는 것은 그는 그런 단순히 행정처리적이고 그냥 이렇게 누구의 시혜에 쓰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대1이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 집단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연결시켜주고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일인데, 그런 것들을 하게끔 사설을 풀어놔야 하는데, 사설을 줄여가면서 아니면 일반 행정직을 넣어놓고 하면서, 또 사서들은 도서관 행정직이었다고 불평하니까 그럼 행정직을 빼고 사서 너희들이 그럼 행정 업무도 해.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사서가 도서관은 일을 하는 것이지, 도서관이 사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하기 위해서 여러 기능들이 다 존재하겠죠. 사서는 사서답게 일을 하면서 도서관을 더 도서관답게 만들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이 없어도 사서가 하는 서비스들은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서관에 왜 열람실이 있지 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열람실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책이 왔어, 책을 가져다 두었어 라고 놓고 본다면, 열람실이라는 개념은 도서관의 부분이 아니라
사람, 그 커뮤니티의 몫이고 커뮤니티가 책을 받아들일 때 가졌었던 현상들이지 않을까? 좀 뭐라 그럴까? 좀 황당할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렇게 생각까지 해. 그냥 있으면 있는 거지. 근데 변화라는 거는 내가 안정화되어 있고 늘 익숙하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달라지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변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화라고 말하는 것이 다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는 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들 속에서 살아남는 것에 대한 얘기죠. 경쟁을 통해서. 어떤 거는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고, 약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살아남은 것이 그 DNA가 또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성장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라든가 변화를 놓고 본다면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내가 익숙한 것에서 한 번쯤 되짚어보고 의아해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가는 작업이라고 놓고 본다면, 아마 21세기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AI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거나 AI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AI가 예측할 수 있고 AI가 늘 해왔던 우리의 과거를 짚어가는 작업에서 우리는 자꾸 변화를 만들어가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일을 계기로, 사람들이 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 하는구나. 그래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에는 비현실적인 것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열람실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열람실을 뒤집어 놓고 보면 도서관에 대한 개념과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사라는 존재가 부각되어질 수 있고, 사사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다 라는 맥락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